오늘 소개해드릴 이 선수는 축구계에서 역대급으로 잘생겼습니다. 축구 팬들은 처음에 뭐야 이름이 산타클로스야? 하고 웃었다가 외모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었죠. 한참 유망하던 시절 라이벌은 데이비드 베컴이었는데요. 물론 실력은 아니고 외모로 용호상박을 겨뤘습니다. 베컴이 좀 더 남자다운 잘생김을 대표했다면 산타크루즈는 샤방샤방한 꽃미남 스타일을 대표했었죠.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선수는 절대 아닌데요. 파라과이 국가대표에서 역대 득점 1위, 출장수 3위를 기록 중인 파라과이의 레전드입니다. B클럽에서의 성적은 좀 아쉽지만 잘생긴 외모로 오래오래 기억될 레전드 산타크루즈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산타크루즈는 1981년 파라과이의 아순시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인 아버지의 밑에서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한 관심을 키웠는데요. 동생인 훌리오와 디에고도 축구를 했지만 형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산타크루즈는 9살이 되던 해에 올림피아 팀의 유소년 팀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축구를 시작했는데 이 클럽은 파라과이 1부 리그에서 무려 45번 우승을 차지한 최고의 명문팀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성장을 하던 산타크루즈는 1997년에 15살의 나이로 첫 프로 데뷔를 하였고 프로 2년 차였던 16살 때에는 더 많은 경기를 뛰면서 모든 대회 15경기 7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올림피아라는 팀이 워낙에 강팀이라 수혜를 본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10대의 잘생긴 소년이 뛰어난 득점력까지 선보이자 파라과이의 축구팬들은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차에는 더 뛰어난 플레이로 모든 대회 19경기 12골을 기록하였고 국가대표로도 데뷔해 8경기 4골을 넣었는데요. 이 중 2골은 코파 아메리카에서 일본을 상대로 넣은 2골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코파 아메리카는 팀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타대륙 국가를 초청하는 일이 잦았고 그 덕분에 일본이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활약에 산타크루즈는 파라과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이 스타성 있는 유망주를 잡기 위해 유럽 빅클럽들의 제안이 쏟아졌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경합한 결과 500만 유로라는 높은 이적료를 제시한 뮌헨이 산타크루즈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이 팀에는 얀커, 에우베르, 파올로 세르지우, 지클러 등 쟁쟁한 공격수들이 많았는데요. 특급 유망주였던 산타크루즈는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고 모든 대회 48경기 9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어린 선수치고는 우수한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당시 뮌헨은 분데스리가와 포칼컵, 리가 포칼을 모두 우승하면서 자국 대회 3관왕을 달성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성공적인 팀의 일원으로 뛰면서 산타크루즈는 세계 최고의 유망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츠 베켄바우어 회장은 산타크루즈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팀의 간판 공격수가 될 선수에 대한 약간의 립서비스도 포함되었겠지만 분명 당시에는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이대로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산타크루즈는 이 첫 시즌보다 더 나은 시즌을 뮌헨에서는 만들지는 못합니다. 2년 차였던 0001 시즌에 산타크루즈는 리그 초반 6경기에서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최고의 시작을 하였으나 부상으로 쓰러져 약 6개월간 제대로 뛰지 못했고 모든 대회 28경기 6골 4개 어시스트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 산타크루즈는 좀 활약하려고 하면 계속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유리몸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고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국가대표팀에서는 계속 좋은 폼을 선보여서 2002 한일 월드컵을 위한 예선에서 3골을 기록하며 파라과이를 본선에 진출시켰습니다. 당시 감독은 파올로 말디니의 아버지인 체사레 말디니였는데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주전으로 뛴 첫 월드컵에서 팀의 대회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16강 진출에도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16강에서 독일을 상대하다가 전반 29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었는데 이를 두고 파라과이의 레전드 골키퍼 칠라베르트는 산타크루즈가 일부러 부상인 척하고 경기를 안 뛰었으며 이는 뮌헨의 부회장이었던 칼하인츠 루메니게가 압박을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산타크루즈는 억울하단 입장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는 다소 감정적인 성격의 칠라베르트가 근거가 부족한 말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클럽으로 돌아와서 산타크루즈는 뮌헨에서 5시즌을 연속으로 리그에서 5골만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고 팬들은 내년에는 터지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만년 유망주라는 별명도 생기게 되었죠. 심지어 이 시기에 동생 오스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한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미넨도 다른 선수였다면 이미 내치고도 남았겠지만 산타크루즈는 잘생긴 외모로 스타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산타크루즈가 0405 시즌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으로 리그에서 4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복귀하자마자 부상이 재발해 6개월을 더 못 뛰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미넨은 산타크루즈와 3년 재계약을 체결해 팬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그가 최고를 달렸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문지 벨트와 키커 등은 2006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잘생긴 선수를 뽑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산타크루즈는 베컴, 앙리, 호날두, 라울 등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담으로 반대로 못생긴 선수를 뽑는 투표를 브라질 언론지가 진행했는데 호나우지뉴가 1등, 대한민국 팬들의 몰표를 받은 이천수가 2등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야금야금 뮌헨에서 무려 8년을 뛴 산타크루즈는 06-07 시즌에는 모든 대회 38경기 출장, 3골 1도움이라는 초라한 성적과 함께 추락했고 뮌헨도 결국 그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적 시장에 나온 산타크루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게 되는데 중위권 팀 블랙번이 350만 유로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그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8년 전 올림피아에서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이적료였죠. 유리몸으로 악명 높은 산타크루즈가 거친 EPL에서 살아남을 거라 생각한 팬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스럽게도 07-08 시즌에 산타크루즈는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미들즈브로와의 데뷔전에서 교체 투입해 단 3번의 터치만에 데뷔골을 터뜨렸고 12월에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EPL 이달의 선수에 선정됩니다. 1년 전 남아공 출신 베니 메카시를 영입해 쏠쏠한 재미를 봤던 블랙번은 산타크루즈로 연이어 잭팟을 터뜨렸고 두 선수는 완벽한 호흡으로 훌륭한 투톱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크루즈는 모든 대회 43경기 출장 23골 8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리그에서는 호날두와 토레스, 아데바요르에 이은 득점 4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카시가 38경기 11골로 지원 사격한 결과 블랙번은 리그 7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빅클럽들은 드디어 산타크루즈의 포텐이 터졌다고 생각해 그를 영입할 기회를 넘보고 있었는데요. 당시 태국 총리가 팀을 인수해 돈다발을 장전한 맨시티, 페르난도 토레스와 꽃미남 투톱을 꿈꾸던 리버풀 등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산타크루즈는 또 무릎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당시 맨시티는 매년마다 잘하는 선수들을 긁어 모으면서 스쿼드 불리기에 열심이었고 결국 산타크루즈를 데려오고 말았죠. 맨시티는 산타크루즈 영입에 무려 1200만 유로를 지출했는데 블랙번이 그를 영입했을 때보다 약 4배가량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맨시티의 공격진에는 이미 테베즈, 아데바요르, 벨라미 등이 뛰면서 포화 상태였고 무릎 부상의 여파가 남아있는 산타크루즈가 이들을 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대회 22경기 4골의 초라한 성적과 함께 경쟁이 치열한 맨체스터 시티에서 튕겨지게 되었죠. 이후 전성기를 보냈던 블랙번으로 임대돼 뛰었지만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해 완전 이적에 실패한 후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로 임대 가게 됩니다.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 이적료와 연봉이 비쌌기 때문에 그를 영입할 수 있는 팀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죠. 처음으로 스페인 무대에서 뛴 산타크루즈는 리그에서 33경기 7골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리그의 말라가는 많은 투자를 통해 제2의 첼시와 맨시티처럼 되려는 야심으로 가득했고 이미 반 니스텔로이, 호아킨 이스코, 카솔라 바프티스타, 데미틀리스 등을 영입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산타크루즈, 사비올라, 루카스 피아존 등을 영입한 것인데 산타크루즈는 모든 대회 45경기 12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돼 활약합니다. 말라가는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의 지도하에 리그 6위, 챔피언스 리그 8강이라는 괜찮은 성적까지 기록했죠. 하지만 다음 시즌에 말라가는 재정적으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 감독과 주축 선수들을 지켜내지 못했고 리그 11위로 추락했습니다. 리그 6골에 그친 산타크루즈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일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였죠. 어느새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산타크루즈가 분투했지만 말라가는 계속해서 추락했고 결국 그는 재정이 약한 말라가를 떠나 멕시코 리그 크루스 아술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잠시 말라가의 임대로 복귀해 뛰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럽에서 뛰기에는 기량이 부족했고 2016년에 자신이 데뷔했던 팀 올림피아로 복귀합니다.
첫 시즌을 16경기 5골, 두 번째 시즌을 32경기 4골이라는 평범한 성적으로 마치자 팬들은 산타크루즈가 곧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르던 도중 이젠 클럽에 전념할 때라며 은퇴를 선언했는데 무려 112경기에 출장해 32골을 넣으면서 파라과이 역대 득점 1위, 출장 3위의 기록을 남긴 상태였죠. 하지만 이후로 산타크루즈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득점 행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2018년에 만 36살의 나이로 모든 대회 42경기 18골을 넣고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진 2019년에는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 중 단일 시즌 최다 골을 갱신하게 되는데 40경기 28골을 폭발시키면서 30대 후반에 더 날카로운 득점력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이 시즌에는 파라과이 올해의 선수에 다시 선정되었는데 이는 1999년에 18살의 나이로 수상한 이후 딱 20년 만에 다시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작년에도 리그 24경기 17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엄청난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 산타크루즈는 40살의 나이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었음에도 잘생긴 외모는 충분히 엿볼 수 있고 말이죠. 그동안 그저 잘생겼지만 실력은 부족한 선수 정도로 기억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부상만 아니었다면 훨씬 큰 성장을 이뤘을지도 모르는 아쉬운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파라과이의 올타임 레전드이며 외모로는 충분히 월클로서 오래오래 기억될 산타크루즈의 남은 선수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이어질지 기대해주시고 선수 추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